좋은 남자를 어디서 만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예전엔 잘만 만났는데 요즘 일 집만 하다 보니까 남자 만날 일도 없고, 그렇다고 SNS에서 만나보면 다 여미새뿐이고, 번호 따여서 만나보면 뭔가 하나씩 나사가 빠져있는 느낌. 좋은 남자는 대체 어디서 만나나요? 일로 성공할 때까지 참아야 하나요? 당연히 아닙니다. 연령대별로 남자 만나기 좋은 숨은 장소가 세 군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상 저는 소개팅 앱을 추천하는 편이거든요. 어쨌든 제일 편하게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, 경제적인 부분을 좀 투자를 한다면 결정사도 괜찮고, 만남의 목적이 명확하고 솔직한 곳을 좀 더 선호하긴 해요. 아니면 뭐 인스타로 DM 보내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. 근데 이제 사연자님께서는 SNS에서 만나보면 다 여미새뿐이고 약간 나사가 빠져있는 느낌이 싫고, 보면 시행착오를 겪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. 보통 사람들의 관점이죠. 원샷 원킬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남자를 만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. 일단 20대 초반에서 20대 중후반은 에너제틱한 모임을 나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요즘에 한강에서 하는 러닝 모임 같은 것도 있고요. 클라이밍이 되게 젊은 남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몸매가 되게 좋고 건강하고 인싸기질도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. 건강하게 우리 같이 달려요,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. 서로 페이스 조절 같이 해주면서. 클라이밍은 뭐 말할 것도 없죠. 벽 타고 있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막 화이팅 화이팅 해주고 지켜봐주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. 그 뜻은 뭐냐면은 운동의 목적이 100%는 아니라는 거. 어느 정도 친목을 하면서 함께 운동을 한다는 느낌을 즐기고 그런 분위기라는 거. 그러면 이제 좀 에너제틱한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죠.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외모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이고. 보컬 학원 가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. 단순히 보컬 학원이라고 해서 노래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작사반도 있고 뭐 작곡반도 있고 악기도 많잖아요. 실용음악 쪽이 밴드나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같이 뭔가 협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작곡 작사 같이 해요, 같이 연주해요, 같이 뭐 공연해요,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. 규모 큰 데 가면은 거기서 이제 만나서 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. 엔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끼도 있고 매력도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 나이대에는 사실 괜찮은 사람 만나기에 딱 좋죠. 아니면은 비슷한 걸로 뮤지컬 모임을 가는 것도 괜찮죠. 같이 대본 보고 연습하고 춤추고 살 맞대고 역할하고 또 끝나고 또 뒤풀이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. 게다가 뭔가 우리가 특별한 거 한다는 느낌도 들고, 공연이라는 건 도파민이 막 펑펑펑 분비되는 거잖아요. 무대에 서서 막 희열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이제 눈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. 서로 편한 모습도 공유하고 무대에서 꾸며진 모습도 함께 공유하면서 20대 초반에서 이제 20대 중후반은 진지하지 않을수록 좀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. 너무 막 진지하고 막 딱딱하고 뭔가 각이 잡혀 있으면 서로 그렇게 마음이 통할 일이 많이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입만추가 낫지. 그냥 소개팅 앱하고 헌팅하고.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좀 더 진지한 만남을 할 때고, 각자 자기만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때죠. 이때는 또 여자분들이 남자 보는 눈도 달라질 때예요. 능력을 보죠.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나이 때는 괜찮은 남자를 구하는 곳이 자기계발 관련 스터디입니다. 요즘에 경제적 자유 하면서 모임들 되게 많잖아요. 창업,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처럼 투자, 부동산, 주식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미술품 같은 것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. 강의를 들으러 가서 그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스터디하는 경우도 있고, 자기계발 관련이다 보니까 그 남자의 어떤 성실성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. 직접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성과를 냈는가,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해오는가. 되게 이제 실용적인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짜배기 남자들이 거기에 많이 모인다고 해야 되나. 특히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자 관련된 거는 진짜 남초인 경우가 많아서 홍일점이 될 수 있습니다. 마치 공대 아름이처럼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몇은 될 수 있다.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골라서 만날 수도 있다. 30대 중후반 이후로는 템빨 모임이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. 어느 정도 템빨이 필요한 모임을 나가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캠핑은 장비가 많이 필요하죠. 은근히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부지런해야 되잖아요. 요리도 해야 되고 뭐 텐트도 쳐야 되고 장소도 물색해야 되고 땅도 봐야 되고 불도 피워야 되고. 캠핑을 하는 도중에 이 사람의 생활력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혼자서 캠핑하기 너무 외로우니까 모여서 할 수 있는 문화도 조성이 돼 있고요. 전혀 어색하지 않고. 또 다른 템빨 모임은 자전거 모임도 괜찮습니다. 운동 모임이다 보니까 근력을 확인하기 당연히 좋고요. 그걸 넘어서 또 자전거가 되게 비싸요.
저도 옛날에 한때 전 여친이 자전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나름 거금을 들여서 50만 원을 주고 스페셜라이즈드라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 거를 산 적이 있는데 뭐 50만 원짜리 자전거는 축에도 못 끼더라고요. 기본이 뭐 100단이더라고요. 자전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,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남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좀 호불호 갈릴 수 있는데 세차 모임도 괜찮다고 봐요. 저는 일단 세차 취미를 가졌다는 자체가 굉장히 건전해요. 물론 끝나고 뭐 술을 마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세차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이다 보니 여자가 끼는 순간 엄청난 주목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딴짓을 한다거나 여자를 만난다거나 할 수는 없겠죠. 게다가 이제 겸사겸사 그 남자의 차가 뭔지 관리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여유도 확인할 수 있고요. 정리를 하면 20대 초반에서 20대 중후반에는 에너제틱한 모임을 나가시는 게 좋고요.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는 자기계발 관련 스터디, 30대 중후반 이후는 템빨이 필요한 모임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.